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를 맡은 안민권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호대학생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피내주사 콘텐츠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간호대 학생들에게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잠깐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기반 피내주사 콘텐츠 교육을 통해서 간호대 학생들이 학습 몰입, 피내주사 수행 자신감,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연구 설계는 단일 집단으로 해서 전후 설계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43명의 그 대상자가 참여를 했고요. 학습 몰입, 피내주사 수행 자신감, 임상 수행 능력의 도구를 활용해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는 SPSS 25 버전으로 분석을 했고요. 메타버스 기반 피내주사 콘텐츠 교육을 통해서 학습 몰입, 피내주사 수행 자신감, 임상 수행 능력이 사전값과 사후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를 활용해서 피내주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필요성은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것처럼 저희 간호학과에서는 이제 핵심 간호술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임상에 나가기 전에 꼭 취득해야 할 술기 항목을 18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호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빈도와 중요도가 높다. 그 18개 항목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개중에 이제 피내주사 항목 같은 경우는 핵심 간호술 중에서도 상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술기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레르기 반응 검사, 결핵 이런 반응 검사를 항생제 투여 전에 하기 위해서 피부에다가 피내에다가 약물을 주입해서 소량을 주입해서 알러지가 있는지 그 약물에 대해서 없는지를 확인하는 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간호술 중에 피내주사를 포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건데 특히 이제 요즘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2000년대 후반에 태어난 학생들이고 디지털 네이티브고 이런 디지털 게임이랄지 유튜브 환경, 스마트폰 구현 이런 학습 매체들에서 굉장히 또 친숙하며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메타버스 기반 교육은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가상공간 세계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상호성이 강한 디지털 몰입 공간, 즉 3D 가상 세계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또 특징 중 하나로 이제 그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고 그 콘텐츠 내용을 보면 게임하듯이 손쉽게 재밌게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동기를 또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 또 장점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손쉽게 할 수 있고요. 또 학습 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 또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개개인별로 학생들 개개인별로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 장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메타버스 기반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 전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뭐 VR이랄지 뭐 애플리케이션 또는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여러 그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또는 그 연구를 수행한 것들은 간호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된 거고,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점으로 이제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경험에 대해서 미리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자 이제 수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당연히 간호대학생의 그 핵심 간호술 능력 또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또 이러한 자료들 바탕으로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이제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기반 피내주사 콘텐츠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학습 모델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 기반 피내주사 콘텐츠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피내주사 수행 자신감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고, 세 번째로 메타버스 기반 피내주사 콘텐츠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고요.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가설을 또 세 가지로 세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피내주사 콘텐츠를 사용하고 난 이 전과 난 후에 사전 사업값의 학습 몰입에 대한 차이를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행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감에 대한 걸 사전 사업값을 차이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임상 수행 능력 점수를 확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연구 목적 세 가지에 따른 연구 가설 세 가지를 세워서 검증을 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구 방법은 이제 아까 요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전후 설계, 단일 집단 전후 값을 비교하는 연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연구 대상은 GC, 광주광역시죠. 광주광역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그 최소 표본 크기 산출은 이제 지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 크기 0.80, 유의수점 0.05, 검정력 0.90으로 투테일드 검증한 산출한 결과 최소 그 표본 수가 34명으로 도출되었고요. 이보다는 좀 더 많은 43명의 대상자를 모집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학습 몰입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하위 요인이 있는데, 도전과 능력의 조화, 통제감, 과제에 대한 집중, 그다음 자기 목적적 경험, 요 하위 요인 4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도 알파 값은 연구에서는 0.84로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도구는 이제 피내주사 수행 자신감이 되는데요. 피내주사 수행에 따른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점수로 평가한 것이 됩니다. 이 도구는 이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개발한 18가지 그 항목 중 피내주사 항목을 가지고 그 5점 척도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크롬바 알파 값은 0.84로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용한 도구는 임상 수행 능력이 되는데요. 이 도구 같은 경우는 5가지 하위 영역을 가지고 있고 총 4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하위 영역에는 간호과정에 대한 11문항, 그 다음에 간호기술 11문항, 그 다음에 간호교육 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 의사소통 6문항, 및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도구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롬바 알파 값은 연구에서는 0.94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과 윤리적 고려를 보시면 자료 수집은 이제 2023년 3월 8일부터 20일까지 수행을 했고요. 구글 독스를 통해서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링크를 그 카카오톡 그 SNS를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편의 표집했고요. 윤리적 보호를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 기반 피내주사 콘텐츠 개발 과정은 이제 그 어시어 모형을 근거로 했습니다. 어시어 모형은 이제 그 개발 교육 그 에디 모형이 약간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 진술하고 그 다음에 방법 선택, 뭐 그 다음에 그 미디어를 이제 그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참석시키는 거 대상자, 그 다음에 평가하는, 이렇게 총 6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했다라는 얘기고요. 내용은 이제 그 C대학, 제 소속 대학들의 그 교육 만족 조사 결과, 그 다음 교육 수요자 및 전임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은 이제 그 코스페이스 에듀 플랫폼을 활용했습니다. 코스페이스 에듀 플랫폼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여기 오프라인에서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장비, 그러니까 그 고글이죠. 그 VR 고글로도
연동을 해서 블루투스로 연동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그 근거로 ASF 미래 가속화 기술 연구재단에서는 제시하는 네 가지 메타버스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그다음 미러월드, 그다음 가상세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코스페이스 에드 플랫폼은 이 네 가지 메타버스에 대한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증강현실이나 라이프 로깅, 뭐 그다음에 미러월드, 그다음에 가상세계 이런 것들이 대한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그 어시오 기반으로 절차를 거쳐서 개발하는데 이 개발된 콘텐츠를 가지고 연구 대상자들에게 일에 적용했고 적용의 과정은 이제 사전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콘텐츠 적용, 콘텐츠를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디브리핑 이 순서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 때는 이제 그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제 배포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고 나서는 성찰 보고서식으로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디브리핑도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절차가 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 교수자가 직접 링크를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콘텐츠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PC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 뭐 태블릿 같은 데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C 뭐 데스크탑 형태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면 자동 접속이 돼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프라인에서 VR 기기, VR 고글을 가지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내주사를 적용하게 되고요.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시 진행이 되지 않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퀴즈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학생들이 지식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퀴즈를 풀게끔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몇 개 맞았고 이런 것들도 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 콘텐츠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그래서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항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황, 시나리오를 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술기를 핵심 간호술을 수행하는지 이제 물품을 처음에 이제 준비해서 환자에게 가서 수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물품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피내주사 상황에 피내주사 술기에 맞지 않는 물품을 선택하면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형태. 그래서 맞는 걸 선택하게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내주사 준비를 해서 환자에 가서 직접 수행을 하는 장면까지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값과 사후값에 대한 차이 분석은 IBM SPSS 25.0 버전으로 분석을 했고요. 정규성에 대한 검정 샤피로 윌크 테스트와 그 다음에 사전 사후값의 차이 분석은 인디펜던스 T 테스트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들을 보면 첫 번째 정규성 검정에서는 세 가지 변수 다 정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전 값을 분석했을 때.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보시면 이제 학습 모델에 대한 것은 사전 사후 값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1가설은 지지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인 피내주사 수행 자신감도 사전값과 사후값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 가설도 지지되었고 세 번째 변수인 임상 수행 능력도 사전 점수와 사후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3가설도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변수 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논의 내용은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전 연구들과 비교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이제 편의 추출했다는 거, 그다음 또 대상자 숫자도 43명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뭐 이런 제한점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상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행 능력을 그 점수화해서 자가로 보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그 학생이 수행을 하는 것을 체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 과장하지는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촉각과 후각을 포함한 감각기관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가상 환경에서만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술기를 그 뭐 주사기를 가지고 또는 뭐 물품을 가지고 환자에게 수행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아야겠죠. 또 단점으로는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만 그 콘텐츠를 수행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 수행했을 경우. 예, 그래서 이러한 단점. 이런 단점들을 생각해서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술적으로 또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점을 작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메타버스 기반 그 콘텐츠 교육 자체가 뭐 국내에는 사실 간호학 분야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더 세분화하고 또 기술적으로 또 발전을 시켜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간호 분야, 보건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